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소비하고 남은 상태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돼서 이제 비만이 될 수 있고요. 몸에 지방이 쌓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보기 비만이 될 수 있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단백질 부족으로 면역력이 낮아진다.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겠죠. 영양 상태가 워낙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때는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면역력에 관련된 항체도 있고 그리고 호르몬이나 이제 효소 등. 그래서 니은은 에너지가 과다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에 의한 면역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옳은 문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뒷부분에 면역과 관련돼서 많이 물어봐요. 전염성 질환이냐 대사성 질환이냐를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를 꼭 이제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2번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심장박동에 쓰이는 에너지는 기초 대사량에 포함된다. 예, 심장이 뛴다라는 것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포함을 하고요. 일일 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 아니라 최소한의 에너지량인 기초 대사량에다가 그리고 활동 대사량을 합한 값을 우리가 일일 대사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에너지 소비량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많으면 남는 에너지가 그렇죠. 지방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또한 이 지방이 몸에 쌓이면 대사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일일 대사량의 구성비를 나타냈는데요.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을 포함시키고요. 또 거기에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도 우리가 일일 대사량 안에 포함을 시켜요. 일일 대사량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기억이 기초 대사량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이 활동 대사량, 그리고 기타가 소화와 흡수에 의한 에너지 양이 이제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기억은 활동 대사량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다. 기억 틀렸고. 기억은 나이와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 예, 나이와 체중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단백질 양과 지방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돼요. 디귿, 니은에는 기초 대사량이 포함되어 있다. 니은은 활동 대사량. 정답은 2번. 성별과 나이에 따른 기초 대사량을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단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이 발달하였다. 근육이 즉 단백질을 말하는 거죠. 단백질이 지방보다 더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아요. 기억,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높다. 전 연령을 다 비교했을 때 모든 남자들이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높게 나타나죠. 니은, 나이가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은 남자나 여자나 감소하겠네요. 운동을 하여 근육이 발달하면 기초 대사량은 높아진다. 예, 단백질의 함량이 지방의 함량보다 더 높을 때 단백질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방의 사용량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체중이 60kg인 성민이가 하루 동안 섭취한 평균 에너지 양과요. 그리고 하루 동안 성민이의 활동 에너지 소비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질문은 1일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인가, 그리고 활동별 에너지 소비량의 기초 대사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1일 평균 에너지의 섭취량을 계산하면 1200에 560에 1500이니까 3260kcal를 하루 동안 섭취한 거고요. 그리고 소비한 에너지 양을 계산할 텐데요. 단위를 한번 보세요.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시. 1kg을
1시간 동안 소비한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1kg 당이니까 성민이가 60kg. 그래서 60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2610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성민이는 1일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어때요? 크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성민이는 지방이 이제 몸에 쌓일 거고요. 즉 비만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사성 질환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6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계속 고르죠. 성민이는 영양실조가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성민이는 에너지가 대부분 지방으로 섭취되었다. 한번 볼까요? 지방의 양이 가장 많긴 한데 지금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더한 값보다는 어때요? 더한 값보다는 작죠. 그래서 대부분 지방으로 섭취하였다. 지방의 섭취량 가장 많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성민이의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인체에 나타날 수 있는 대사성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나타냈고요. 이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청소년에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도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발생 가능하고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 비만인 경우에 걸릴 확률이 높고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생활 습관 및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은 정상 혈관을 나는 혈관별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쌓여 좁아진 혈관을 나타낸 것이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질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나타나는 질환이 있는데요. 뇌졸중,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고혈압 같은 합병증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나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 뇌졸중, 그리고 심장질환, 기억과 리을이 되고요. 골다공증과 당뇨병은요, 이 운동이 이제 부족하거나 혹은 특정 약물을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또 나타나고, 그리고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운반하거나 또한 세포 내에서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 발생을 해요. 대사성 질환 가나 다에 대한 특징을 조사했는데요. 혈압이 정상보다 높다. 고혈압이죠. 혈당 수치가 높고 오줌에 당이 섞인다. 당뇨병.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다. 고지혈증. 1번, 간은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발생할 수 있다.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은 당뇨병이 되는 거죠. 나는 비타민 D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비타민 D의 부족은요, 구루병이 되는 거고요. 3. 나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섭취량이 과다할 때 나타나죠. 4. 다의 생태가 지속되면 동맥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에 쌓이다 보면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가나다는 모두 비만과 관련성이 있죠. 10번,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고요. 당뇨, 고지혈, 대사성 질환, 옳은 설명을 했네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유지해야 돼. 옳은 문장이고요. 체지방이 많더라도 체중만 적게 나가면 대사성 질환이 걸릴 위험이 없어. 대사성 질환은 몸에 지방량이 많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적게 나가도 체지방이 마른 비만이라는 상태가 되면 대상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학생 A와 B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이제 세 가지 이상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예. 일단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과식하면 안 되고요. 열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지 말아야 되고요. 충분히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활동량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